요즘 뉴스 보면 중동 상황에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미국이 이란 수뇌부를 공습하면서 전쟁의 불씨가 커졌는데 정작 미국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 내 여론은 차갑기만 한 상황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군사력 남용을 걱정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부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예사롭지 않아요. 마가 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던 터커 칼슨은 이번 사태를 두고 역겹고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지지자들이 최악의 배신이라고 느끼는 거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고립주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지지층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여기서 잠깐 과거를 떠올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여요. 바로 부시 행정부 시절의 네오콘, 즉 대외 강경주의 세력과 지금의 행보가 닮아있다는 비판이죠. 중동전쟁의 늪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던 트럼프가 오히려 그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그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보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실제 위협이라기보다는 약해진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린 선택에 의한 전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의 다음 지도자 후보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는 하메네이 이후에 미국의 협조적인 온건파가 들어서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차기 지도자로 점찍어뒀던 후보군 중 상당수가 이번 공격으로 같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혹감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는 마두로를 체포한 뒤 정권을 유지하며 정책만 바꾼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도 적용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규모와 군사력 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수뇌부 수십 명이 제거됐지만 이란은 오히려 결집하며 강렬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죠. 과연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가 트럼프의 말처럼 4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일까요? 이란은 이미 실력 행사에 들어갔는데 그 불똥이 엉뚱하게 주변국으로 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와 대사관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퍼붓고 있죠. 중동의 평화로운 하늘이 순식간에 화약고로 변해버린 셈이에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피해가 상당한데 지금까지 날아온 발사체만 8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동안 방어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던 UAE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반격을 검토하고 있죠. 중동 국가들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석유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어요.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까지 드론이 날아오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중동 우방국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쟁 시작과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먼저 던졌거든요. 이곳이 막히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란 혁명 수군대는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실력 행사에 나섰어요. 실제로 10척 이상의 유전함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죠. 이란이 뽑아든 이 봉쇄라는 칼날에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폐액에 빠졌어요. 당연히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며 폭등하고 있어요. 브렌트유 가격이 일주일 만에 10% 넘게 뛰었고 전문가들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 지갑 사정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적권을 확보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우회로조차 이란의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사실상 안전한 수송로가 사라진 셈이라 산유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기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에요. 중동 수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고 현재 비축해둔 원유도 200일분 정도는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사태가 길어질 때예요. 우리나라가 들여오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요. 만약 봉쇄가 장기화되면 대체 원유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과제가 될 거예요. 수입 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될 수 있죠.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수출 단가보다 수입 단가가 더 많이 올라서 무역 수지에 빨간불이 켜져요.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고유가는 생산 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물류비 상승도 무시 못할 변수예요. 배가 멀리 돌아가야 하니 운임이 80%까지 뛸 수 있고 비행기 기름값도 올라서 항공권 가격도 비싸질 거예요.
전 세계 물류망이 꼬이면서 우리가 해외 직구로 사는 물건들조차 늦게 도착하거나 비싸질 가능성이 커요. 최근 중동에서 인기를 끌던 K푸드나 화장품, 가전제품 수출길도 막힐 위기예요.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들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대금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죠. 잘 나가던 중동 붐이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황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중동의 혼란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미국 내부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미군 사상자가 늘어날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험악해요. 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비판은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것은 불법적인 전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요.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에게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란은 이 점을 노련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내부의 분열이 심해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드론과 미사일로 미군을 괴롭히며 장기전 늪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미국이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가 관건이에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행보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우방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진정한 위대함은 무력이 아니라 안정에서 온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복잡해요. 트럼프는 이번 작전이 이스라엘의 설득이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결단이었다고 강조하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모습이지만 결국 영내 긴장을 높인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여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그야말로 제각각이에요. 미국의 지번이 절실한 나토나 독일은 일단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죠. 특히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트럼프를 직접 만나 이란의 새 정부 수립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미국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속내는 복잡해요. 독일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경제가 타격받을까봐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아시아의 일본과 대만 역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을 규탄하며 미국 편에 섰어요. 반면 프랑스는 유럽 독자 안보를 외치며 선을 긋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지중해의 안공모함까지 급파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노선을 택했죠. 심지어 스페인은 기지 사용을 거절했다가 트럼프에게 무역 중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하며 정면 충돌 중이에요. 튀르티에의 입장도 흥미로워요. 미국의 공습을 비판하면서도 이란이 중동의 패권국이 되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하나예요. 미국이 주도하던 힘의 질서가 흔들리자 모든 나라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은 이란을 넘어 전 세계 동맹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요. 누군가 자유를 위한 결단이라 말하고 누군가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하죠. 여러분은 이 혼돈의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